한마디의 말에도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일본 종교인 이케다 다이사쿠의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원정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 조제핀에게 열렬한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날마다 격렬한 전투를 치르는 와중에도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컨디션은 아주 좋아요. 보통 사람은 감정에 따라 언어를 선택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감정을 다스립니다. 열받아서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기분이 좀 좋지 않군 이라고 표현하면 감정이 절제됩니다. 배고파 쓰러질 것 같더라도 약간 출출한데 라고 말하면 좀 더 견딜만 합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부정적인 표현은 조금 약하게, 반대로 긍정적인 표현은 조금 선명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한두 칸 정도 조정하는 느낌입니다. 하기 싫다라는 직접적인 반대 대신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하는 완곡한 거부가 낫고, 너 머리 좋은가 보다 같은 어중간한 칭찬보다는 너 정말 두뇌 회전이 끝내주는구나 처럼 확실한 찬사가 낫습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리모컨으로 표현을 조절해보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작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 크게. 공부하기 엄청나게 싫은 날도 오늘은 집중력이 조금 약하네 하고 말하는 식이지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날은 오늘은 정말 대단했어 라고 호들갑을 떨어보는 겁니다. 언어는 마음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지혜롭게 헤칠 줄 알아야 노련한 항해사입니다. 365 공비타민 마음을 움직이는 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잡담이 능력이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으로요, 비즈니스에 유용한 잡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잡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잡담을 잘하는 것이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직장 생활을 더 잘하고 사업적으로도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꽤 중요한 스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면접 잡담으로 사람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다. 취업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일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습니까? 주말엔 주로 무얼 하며 보냅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나눌 법한 질문들이 불쑥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당신은 예상 질문 외의 화제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갑작스레 바뀐 화제에 순간적으로 얼마나 재치있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가? 그런 잡담 질문에도 능숙해져야 한다. 면접을 보면서 회사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연성과 위기 능력, 그리고 사회성이다. 사전에 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나 면접에서 얼마든지 나올 법한 질문, 자신 있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일 때는 제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만 벗어나 일상적인 잡담 같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횡설수설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과 함께 영업이라도 나가면 곤란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이와 반대로 면접관이 오, 그래요? 하고 관심을 보일 만큼 플러스 알파를 붙여 말을 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쓸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처럼 면접에서는 그 인물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보기 위해 잡담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어떤 화제가 나와도 임기응변의 자세로 대처하는 유연성은 주된 화제 이외의 잡담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취업 면접에서 잡담력을 체크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잡담력이 뛰어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네,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면접에서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예가 있어요. 대학 시절에 외부 장학금을 받게 됐던 때의 일입니다.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고 그 면접에서의 합격률은 50%였죠. 그러니까 함께 갔던 사람 중에 2명 중 1명만 장학금 수혜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면접을 보신 분들은 사회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고 자기 분야에서는 이름만 대면 사실 알만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많으실 거고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도 그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으셨겠죠. 저와 제 친구들은 그 면접 질문을 받기 전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떨어질까? 물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굉장히 긴장한 것만은 사실이었죠. 어느 면접자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접 자리에서 저한테 떨어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둥근 원탁 테이블에 저쪽에 4분인가 5분이 앉아 계셨고요. 그중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여기 면접장까지 어떻게 왔나? 저는 당황했지만 나름 침착하게 낙성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서 갈아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게 다였습니다. 제 옆자리 친구는 더 했어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종교가 뭔가?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건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아부지입니다 라고 사투리로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거 답변하고 저희는 면접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절반 50%만 선발했습니다. 그 장학금이 꽤 큰 돈을 지급하는 거였으니까 그분들이 대충 뽑았을 리는 없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옳고 그르고의 여부를 떠나서요. 어쨌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 한두 마디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이야기하는 잡담력이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거나 직관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 한두 마디로도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그게 무엇인지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요, 아주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그것이 느낌이든 필이든 인상이든 그 무엇이라 부르던 간에 우리는 아주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대에게 건네주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 그 무언가를 키울 수 있는 능력 중 하나가 잡담력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직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회사나 기업에서 일할 때 잡담 능력이 이익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잡담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담력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점을 주는 작은 기술이냐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 흔쾌히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조직에서의 평가도 결국 잡담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사실 학창시절에 친구가 적어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 아무래도 당시에 나는 주위에서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낯가림도 무척 심한 데다 젊은 혈기에 난 너희들과 달라 같은 분위기를 풍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들 얽히고 싶지 않아 하는 나에게 아주 태연하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있었다. 어떻게든 말을 걸어오는데 그것도 무리하게가 아니라 정말로 태연하게 잡담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차츰 그 친구와 사귀는 데 익숙해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사이에 두고 다른 친구들과도 사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친구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그 친구 덕분에 학창시절의 인간관계, 즉 친구끼리 이루어진 커뮤니티로부터 낙오되지 않고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구에게라도 거리낌 없이 대하는 그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다. 바꿔 말하면 인덕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립적인 자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덕을 부르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모두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따라서 공정하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사람에게선 인간으로서의 그릇의 크기가 느껴진다. 이와 반대로 화술 자체는 뛰어나더라도 말 상대를 고르는 사람, 싫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왠지 그릇이 작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 잡담력에 따라 조직에서의 평가도 인덕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인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재나 화제의 재미보다는 상대를 고르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한 쪽이 인정을 받게 마련이다. 어느 직장이든 다들 어려워하는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덕이 높다. 뛰어난 언변도 특출한 재능도 아닌 공정함으로 모두를 이어준다. 상사와 동료, 거래처와도 양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편도 많고 출세도 빠르다. 그런 사람은 상사가 되어도 부하 직원이 잘 따른다. 이처럼 잡담에 뛰어난 사람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자랑한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중립적인 잡담은 최강의 무기인 것이다. 네, 이번에는요. 잡담을 잘 걸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팁이 되겠습니다. 바로 단순 작업을 하면서 수다를 떨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부서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연하장을 보내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 연하장의 숫자라는 것이 회사와 관련된 그리고 CEO와 관련된 그런 연하장이니까 정말 그 분량이 아주 커다란 박스로 몇 개나 되었습니다. 연하장 작업은 보통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선 편지 봉투가 있고요. 주소가 인쇄돼서 나온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장 내용이 빼곡히 담긴 편지지가 있죠. 이 편지지를 접어서 3등분이나 4등분을 해야 합니다. 봉투 안에 편지를 넣고 풀칠해서 붙이고 겉에 주소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면 연하장 하나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이 일을 몇 박스나 했으니 부서원들이 매달려서 하루 꼬박 걸리는 그냥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워낙에 손이 부족해서 타 부서의 친구를
협조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특별히 내용이 있거나 깊이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잡담, 그 잡담을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편지봉투에 풀을 붙이면서 잡담을 나누고 나니 그저 그 사람이 조금쯤 편해지더라고요. 뭘 하는 사람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전공은 무엇을 했는지, 꿈이 무엇인지 그런 진지한 이야기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 잡담만 나누었을 뿐인데 어쨌든 그분이 편해졌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외근을 나가거나 야유회를 갈 때 같은 조에 들어오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숫기 없는 사람에게는 단순 업무 잡담이 유용합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마작이나 장기처럼 손을 움직이면서 하는 잡담은 의외로 활기를 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잡담이 일에 방해가 된다는 풍조가 여전히 강하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근무 중 잡담 금지 같은 터무니없는 문구를 내세우는 회사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풍조가 남아있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사로부터 그만 떠들고 일이나 해라 같은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 처지에서는 잡담도 하지 못하는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 회사는 당연히 일을 하는 공간이지만 그 이전에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회사원은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회사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잡담을 하면서도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일도 잘 풀린다. 물론 잡담을 하면 잘 진행되지 않는 일도 당연히 있다. 잡담이 끼어들 틈도 없이 긴장감을 갖고 집중해서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잡담을 하면서, 즉 입을 움직이면서 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인 일도 많다. 이를테면 단순 작업이다. 기계적 사무적인 단순 작업은 잡담을 나누기에 절호의 기회다. 출력한 회의 자료를 정리할 때 손이 하는 작업 자체는 아주 단순하여 조금만 익숙해지면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작업은 그냥 묵묵히 하는 것보다는 잡담을 나누면서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뭔가 손을 움직이고 있을 때 대화도 활기를 띈다는 것이다. 의식의 절반은 작업에 돌리고 나머지 절반은 잡담을 한다. 작업과 잡담으로 뇌를 반반씩 사용하여 부담도 적고 많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잡담의 장점이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선은 손을 향해 있다. 그러니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눈 둘 곳, 손 둘 곳, 양쪽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러므로 잡담을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복사나 자료 파일 정리, 자료 정리 같은 단순한 작업을 솔선하여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함께 단순 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와 잡담을 나눠보기를 권한다. 네, 이번에는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닙니다. 인사를 밝게 하고 웃고 간단한 잡담 한두 마디만 더 해도 다른 데 갈 거 그 가게에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끈적끈적하게 말을 오래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문받고 계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손님들은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게가 잘 되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잡담에 능한 주인이 다시 가고 싶은 가게를 만든다. 잡담력이 가장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업, 즉 접객업이다. 보통 식당에 가면 접객 담당 직원이 있다.
너무 바쁠 때 말을 거는 것은 실례이므로 아주 혼잡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접객 담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식당이라면 역시 잡담에 능한 직원이 있는 식당으로 발길이 자연스럽게 향하기 마련이다. 우리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한 식당이 있는데 특별한 날엔 꼭 그곳으로 간다. 물론 음식 맛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그 식당의 접객을 맡고 있는 직원이 무척 친절하고 잡담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와인을 주문하면 와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짬짬이 다음과 같은 말을 걸어온다. 실은 지금 제가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중이에요. 또 아이와 함께 간 경우라면은 예전에 우리는 뭐뭐 학습지를 많이 했지요 라면서 아이에게 맞춘 화제를 골라 말을 건넨다. 물론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라야 고작 해야 몇 분 안 되지만 그만큼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음식 맛도 한결 좋게 느껴진다. 이와 반대로 주문을 할 때 어떤 게 맛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다 맛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음식에 자신이 있다거나 딱히 추천 메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오늘의 추천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라고 메뉴판을 내미는 경우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메뉴 보드 같은데 적힌 걸 봐도 물론 되겠지만 손님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다. 최근에 주문량이 많은 인기 음식이나 특별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 같은 것을 주인이나 종업원이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말할 것도 없지만 음식점에 한하지 않고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장사는 상품 이상으로 손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전문적인 정보를 갖춘 데다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마음 편히 잡담을 나눌 수 있다. 손님은 그런 인간관계가 가능한 가게로 발길이 향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가게야말로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은 가게인 것이다. 네, 이번에는요. 짧지만 참신한 이야기 하나가 나가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회사 사장의 일은 잡담과 결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처음엔 저도 제목을 보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읽다가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문제를 방지하는 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분위기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조직에서 분위기가 활발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아랫사람이 위로 먼저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순서겠죠. 그런 방법 중에서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일임은 분명합니다. 바로 잡담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사장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잡담과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력과 잡담력이다. 이 두 가지만이 가장 중요한 사장의 일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결단은 이해가 가지만 잡담이라고 하니 의아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사장은 새로운 니즈를 찾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영업을 지휘하고 때론 사내를 돌며 사원에게 질타와 격려를 하면서 현장 정보를 수집한다. 이 모든 행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잡담력이다. 이를테면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을 때 사장은 사전에 모든 업무를 총괄한 후에 상대가 나타나면 슬쩍 얼굴을 내밀고선 두세 마디의 잡담을 건넨다.
그리고 나서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짤막한 인사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것이다. 그런 대수로울 것 없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게다. 하지만 이 대수롭지 않은 잡담이 큰 비즈니스의 물꼬를 트는 청신호가 되기도 한다. 잡담력은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돌파구가 된다는 의미다. 네, 이번에는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동물이죠. 그리고 더불어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적응해야 될 일이 많아요. 새롭게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전학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새롭게 선배와 동기들을 만났을 때, 군대 갔다가 복학했을 때, 경력직으로 전직이 되었을 때,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았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걱정의 절반은 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일이니까요. 일은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의 핵심이 바로 잡담력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말을 잘 붙이는 사람, 그렇게 잡담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잡담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적응의 8알은 잡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잡담이 능력이다 마지막 에피소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지요. 잡초처럼 강한 잡담이 깊은 관계를 만든다. 잡담력, 그것은 잡초가 갖는 생명력과도 같다. 잡담력에 능한 사람이란 그런 잡초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필요한 이야기, 용건과 관계된 이야기만으로는 그 상황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 절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은 도모할 수 없다. 그런 콘크리트 같은 분위기 틈에서도 돋아나는 잡초 같은 잡담이야말로 깊숙한 곳으로부터 인간 관계를 이어준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 말하는 게 싫고 창피하고 성가시다. 이런 생각으로는 다른 집단과의 사이에 잡초가 자랄 수 없다. 요즘은 확실히 잡초가 자라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예쁜 꽃 한 줄기만 심어 그것만 소중히 다루다가 꺾이기라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잡초도 자라지 않는 곳에 꽃이 필 리가 없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고독사한 30대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속편이 방영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자기 자식을 학대하며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부모, 왕따를 당해도 혼자서만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뒤를 끊이지 않는다.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때 말을 걸었더라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깊은 불황, 정리해고, 빈곤, 스트레스 등 폐쇄감이 감도는 요즘이지만 평소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상담센터 등 누구라도 조금씩 잡담을 나누는 환경이었다면 이런 사태에 빠지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든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가 희박해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일상의 대수롭지 않은 대화이며 잡담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의 잡담력을 익힌다는 것은 강하게 살아남는 힘을 익히는 것 그 자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자신이 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힘인 동시에 그 힘은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기도 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구원받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치유된다. 언어를 가진 인간만이 갖는 잡담력은 바로 살아가기 위한 힘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한다.